성매매 후 마취제 사용으로 연쇄절도. 2015년 3월 26일 서울 봉천동의 모텔에서 15세 여중생 한양이 사망하였다. 오전 6시 40분 모텔에 남성과 여성이 들어오고 1시간 30분 뒤에 남성 혼자 모텔을 나갔다. 이후 다른 남성이 3차례 문을 두드린 뒤 돌아갔으며 12시 10분에 다시 와서 친오빠라고 말하며 주인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다. 이때 사망한 한양을 발견하고 신고를 하였으며 친오빠라는 남성은 모습을 감추었다. 한양은 목에 압박 흔적이 있었고 몸에서는 마취 성분이 검출되었다. 범인은 수건으로 범행 흔적을 다지운 뒤 수건과 한양의 모든 소지품을 들고 사라졌다. 한양은 지문 검사를 하여도 신원이 나오지 않았다. 범인은 모자를 쓰고서 택시를 3번 갈아타는 등 이동하여서 추적하기 어려웠으며 친오빠라던 28세 박 씨를 추적하였더니 근처 모텔에 있었고 그와 같이 있던 28세 최 씨도 체포하였다. 이들은 채팅앱을 통해서 성매매를 주선하던 조직이었으며 두목은 도주한 상태였다. 한양은 4개월 전에 충북 증평에서 실종된 중2의 여학생이었다. 앱의 대화방은 삭제되었으나 방에 들어왔었던 IP는 기록에 있었는데 당시 대화방에 들어왔었던 남성은 10명 정도였으며 이들을 추적하여 범인이 지목되었다. 범인은 집에서 며칠째 나오지 않았으며 초인종을 눌러도 반응이 없었고 야간에는 소등하면서 암호 커튼 등으로 외부를 완전히 차단하고 있었다. 경찰은 옆집 베란다에 화재대 피벽을 허물어 침입하였으며 38세 김 씨를 체포하였다. 김 씨는 체포 당시 클로로포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동물 마취제로 쓰였다가 부작용이 많아서 동물한테도 사용 금지된 마취제다. 김 씨 휴대폰의 메모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작업일지 2015년 3월 11일 김땡땡 관교 10분 유지 샤워 후 마취 반항하여 목조름 후 다시클폼 마취 시도 휴대폰 지갑 현금 17만원 상품권 7만원. 피해자에게 확인 결과 $20 지폐와 폰 2개 등 210만원가량이 없어졌다고 하였다. 2015년 3월 16일 관계 40분 유지 엎드린 자세로 목조름 마취 이후 짧은 기절 소량 사용으로 정신 차림 다시 목 조르고 마취 시도 거친 반항기 썼음. 피해자에게 확인하니 180만원가량 없어졌으며 얼굴 등에 상처가 심하였는데 사고 이후 피해자는 후유증에 시달리다가 안 좋은 선택을 하였다고 한다. 2015년 3월 26일 관계 60분 유지 눕혀서 목조름 후 마취 현금 1만 5천원. 이 기록이 한양이 사망한 사건이었으며 총 8명의 메모가 있었다. 김 씨는 혈관종이라는 병이 있었으며 그로 인해 얼굴 왼쪽에 붉은 큰 점이 있었고 항상 점을 가리려고 화장을 진하게 하고 다녔다. 고등학교를 중퇴하였으며 절도 폭행 등의 전과가 있었고 기초수급을 받으며 은둔형 외톨이로 살고 있었다. 2015년 8월 21일 검찰은 강도살인 미수 성매매로 무기징역을 구형하였고 9월 4일 1심 재판부는 죽일 목적이 아니라 기절시키려는 것이 인정된다면서 징역 30년과 전자발찌 20년을 명령하였다. 이에 검찰과 김 씨는 항소하였다. 4월 8일 2심 재판부는 죽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므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강도살인죄를 적용해서 징역 40년에 전자발찌 20년과 성폭력 교육 200시간 이수를 명령하였다. 7월 24일 대법원에서도 2심형을 확정하였다. 한편 성매매 주선자 박 씨와 최 씨는 1심에서 징역 8년과 7년을 받았으나 항소하여서 2심에서는 징역 6년과 4년이 판결되었다. 은둔형 외톨이는 조심하여야겠습니다. 보험 가입하고 순서대로 가족살인 후 신영국. 2015년 5월 21일 울산에서 21세 신양이 사망한 채 발견되었으며 외부 침입 흔적은 없었고 약봉투 안에 캡슐약을 검사하였더니 청산가리가 들어있는 캡슐이었다. 신양의 가족은 24세 오빠 신영국뿐이었고 신영국에게 부검을 하여 사망 원인을 밝혀야 한다고 하였으나 신영국은 부검을 반대하였다. 자살로 사건은 마무리되는 듯하다가 신양의 친구들과 신양 남자친구의 증언에 따라 신양은 내일 시합 오픈을 앞두고 있었고 자살할 이유가 없었다. 남자친구는 사건 전날 서울에서 오빠가 내려왔었고 셋이서 저녁 식사를 한 뒤 오빠가 약봉지를 신양에게 주는 것을 보았다고 하였다. 지인에 의하면 신영국은 청산가리를 개에게 먹이고 언제 죽는지 관찰하였었다고 하였다. 경찰은 자살이 아니라 독극물살인으로 보고 신영국의 차를 수색하였는데 다량의 청산가리를 발견하였다. 신영국은 핸드폰 매장을 운영하였는데 월세는 계속 밀렸으며 인터넷 도박에 빠져 2억 7천만 원의 빚이 있었는데 4개월 전 부친의 사망보험금으로 빚을 갚았다. 2015년 5월 15일 아내에게 감기약으로 물약을 주었는데 아내는 먹으려다가 너무 역한 냄새가 나서 먹지 않고 사진을 찍어두었고 신주철의 주머니에서 약통을 발견했었다고 하였다. 이때 신주철은 아내 몰래 사망보험금을 4개 가입한 상태였으며 이후부터는 물약이 아니라 캡슐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5월 21일 신영국의 부친은 제천에서 약촉해는 일을 하였는데 집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으며 외부 침입 적이 없었고 신영국은 부검을 반대하여서 급체사로 마무리되었다. 부친 사망 3일 후 신영국은 보험금을 수령하여 금 60돈을 사서 자랑하였다고 한다. 이후 여동생이 사망한 후 보험금을 수령하려 하자 보험금은 3살 때 이혼한 어머니가 수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0월 19일 신영국은 어머니의 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청산가리 캡슐을 준비하여 어머니를 만나러 가기로 한 날 체포되었다. 검찰은 1심에서 사형을 구형하였으며 재판부는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30년이 판결되었다. 이는 부친의 범행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과 신씨는 항소하였으나 원심이 유지되었다. 도박에 빠지면 가족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박한다는 사람은 피해야 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